울릉도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배멀미도 무섭고 자칫하다 섬에 갇힐까봐 못 가신다는 분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울릉도를 멀미 없이 편하게 누워서 가는 방법, 호텔 못지않은 스위트룸부터 저렴한 6인실까지 울릉크루즈의 모든 것, 또또남과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틈만 나면 여행을 떠나는 저에게도 울릉도는 인생 여행지 중 한 곳인데요. 하지만 울릉도 가는 길에 배멀미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주위에 울릉도 여행을 쉽사리 추천하기 어렵죠. 하지만 길 170m의 2톤급 대형 크루즈가 등장하면서 얘기가 달라졌는데요. 2021년 9월 부천 울릉도도민과 여행자들이 염원하던 대형 크루즈 뉴 시다오 퍼로가 포항 울릉도를 잇는 항로에 취항하였습니다. 울릉도 항로에 투입된 역대 선박 중 가장 크고 견고한 뉴 시다오 퍼로는 1200명이 탑승 가능한 거대한 크기에 걸맞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승선감과 다양한 종류의 객실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중 합작회사인 석도 국제페리에 의해 2017년 건조되어 울릉도 포항 노선에 취항하기 전까지 중국 시다오와 전남 군산을 잇는 항로에 투입이 되던 배입니다. 덕분에 배 곳곳에서 중국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네요. 크루즈는 여전히 석도 국제페리의 소유이며 울릉크루즈가 3년간 임대하여 현재와 같이 울릉도 포항 노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울릉크루즈는 기존 포항 여객선 터미널이 아닌 영일 신항만에서 탑승하는데요. 매표소와 승선장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통해 예약을 하고 오실 텐데 승선장 바로 옆에도 간이 매표소가 있으니 그냥 바로 승선장으로 가셔서 발권하시고 탑승하시면 됩니다. 울릉크루즈엔 가장 좋은 로열 스위트룸부터 17인실까지 총 9종류 227개의 객실이 선박의 6층부터 8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객실은 크루즈의 최상위층인 8층 선수부에 딱 2개 있다는 로열 스위트룸입니다. 로열 스위트는 유일하게 침실과 거실이 나누어져 있는 선실인데요. 5성급 호텔처럼 럭셔리하고 세련된 느낌은 아니지만 사실 배 안에서 이만한 개인 공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베이지색 소파와 목재 가구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무엇보다 굉장히 큰 창이 2개나 뚫려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전망 좋은 호텔에 온 느낌입니다. 안쪽엔 침실이 있는데요. 싱글베드 하나와 더블베드 하나, 총 2개의 침대가 있습니다. 다른 객실의 침대와 달리 진짜 두꺼운 매트리스가 들어가 있고 침구도 호텔 침구 느낌이 나죠. 침실에도 역시 큰 창문이 2개나 뚫려 있어 개방감이 좋고 화장대까지 있으며 별도 TV와 작은 공기청정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 울릉도 노선이 6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샤워 공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거실과 침실 중간에 위치한 욕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은 모습입니다. 세면대와 변기, 화장실이 널찍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나름 샤워 커튼도 있죠. 사실 샤워 시설이 있어도 수압이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압이 정말 셉니다. 웬만한 가정집 수압보다 센 수준이고요. 심지어 욕실 안에 있는 비누 외에 로열 스위트에선 어메니티도 제공이 됩니다. 충분한 양의 수건과 칫솔, 치약, 면도기도 준비되어 있고 작지만 헤어드라이어도 있네요. 간단하게 마실 거리와 냉장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수준의 럭셔리함까지는 아니지만 배나 비행기에서는 개인 한 명이 얼마만큼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결국 돈값인데요. 분리된 거실과 침실에 4개의 창문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싼 만큼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커플이나 친구들이 오붓하게 여행할 수 있는 2인실입니다. 스위트 객실보다가 2인실 보니까 확 작아진 느낌이죠. 스위트와 2인실은 객실별로 카드키가 필요해서 5층 데스크에 가서 키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또한 두 객실은 반드시 2인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양쪽에 침대가 하나씩 있는데 키 179cm의 저한테 딱 맞는 길이었고요. 키가 180 중반을 넘어가시면 다리를 쭉 뻗고 주무시지는 못할 것 같네요. 입구엔 짐을 올려놓거나 앉아있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침대 중간엔 TV도 있고 그 밑에 구명조끼가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겠죠. 객실 입구에 냉장고도 있습니다. 2인실 역시 창문이 있어서 밖을 바라볼 수 있고 객실 전용 욕실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는 어메니티는 없고 비누와 칫솔, 치약, 면도기와 수건 2장이 전부네요. 4인실은 디럭스와 바다 전망, 그리고 내측 객실까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실 4인실 디럭스의 경우 스위트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객실입니다. 2층 침대가 끝쪽에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있고 가운데에는 엄청 넓은 공간인데요.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남을 공간이죠. 스위트를 제외하고는 공간이 가장 넓고 여유 있는데 가격은 다른 4인실과 큰 차이가 없어서 답답한 거 불편해하신다면 디럭스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역시 욕실도 넉넉한 크기인데 다만 수건이 2장이네요. 또한 침대 2층이 너무 오픈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부림 많이 치는 분들은 2층에 주무시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한 객실에 따라 2층 침대의 커튼이 1, 2층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붙어 있으면 한 명이 커튼을 쳐버리는 순간 공동 운명체가 되어 다른 한 명도 암흑에 갇혀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인실부터는 냉장고가 없네요. 이외에 4인실 바다 전망과 내측 객실이 있는데요. 2인실과 동일한 객실인데 침대가 2층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바다 전망 객실엔 창문이 있고 내측 객실엔 창문이 없다는 차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6인실인데요. 입구에 소파 대신 2층 침대가 하나 더 있어 총 3개의 2층 침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6인실은 확실히 빽빽하죠? 바다 전망과 내측 객실은 역시 창문 유무의 차이입니다. 사실 울릉크루즈엔 10인실과 17인실도 각 2개씩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크루즈가 울릉도 노선에 취항한 이후 운영한 적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크루즈 내 부대시설 살펴보실까요? 먼저 선수부 5층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인지 울릉크루즈에서는 객실 내 취식이 금지되어 있고 외부 음식 또한 반입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 안에서 판매하는 음식만 정해진 식당과 카페, 라운지에서 드셔야 합니다. 꽤나 넓은 공간에 테이블도 많았는데 낮 시간대에는 거의 항상 사람들로 꽉 차 있었네요.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메뉴를 나눠서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탑승했을 때 점심은 홍합밥만 있었는데 딱 봐도 가성비는 좀 별로죠. 5층 중앙부엔 편의점이 있는데요. 컵밥은 있는데 컵라면은 없네요. 아마도 뒤처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멀미약도 판매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소주도 1인 1병까지만 판매합니다. 그 옆에는 울릉도 호박빵을 판매하는 카페도 있네요. 이외에 5층엔 안마의자가 있고요. 노래방과 펫존도 있었는데 역시 코로나 때문인지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8층 선수부에는 멋진 라운지가 있는데요. 크루즈에서 가장 전망 좋고 쾌적한 공용 공간이지 싶네요. 8층에서 한 층을 더 올라가시면 갑판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다를 보실 수도 있고 일부 흥이 넘치는 승객분들 중에선 춤판을 벌이시는 분들도 계셨네요. 울릉크루즈는 포항과 울릉도를 운항하는데 총 6시간 반이 걸립니다. 보통의 쾌속선이 3시간에서 3시간 반이 걸린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2배의 시간이 걸리는 셈인데요. 하지만 쾌속선은 배가 훨씬 작아서 흔들림이 많아 멀미를 하시기 쉽고요. 또한 파도가 조금만 세지면 운항이 취소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울릉크루즈는 배가 크고 안정적이어서 파도가 정말 센 날을 제외하고는 멀미할 일도 거의 없고 파도가 높은 겨울철에도 운항이 취소되는 일이 많지 않죠. 운항 스케줄은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 시간이 조금씩 조정되지만 울릉도에 들어가실 땐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출발을 하는데요. 저는 퇴근하고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포항역으로 이동하니 딱 시간이 맞더군요. 밤새 크루즈에서 주무시고 나면 울릉도에 아침 일찍 도착해 부지런하게 여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육지로 나올 때는 1시 반, 낮 시간대에 출발해 저녁 8시에 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포항역에서 서울역행 막차를 타니 서울역에 자정에 도착하더군요. KTX 포항역과 영일 신항만 사이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어 시간대를 미리 확인해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울릉크루즈 이용하실 때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객실 예약 시 4명이 4인실을 예약하거나 6명이 6인실을 예약한다고 해도 같은 방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녀 성별을 구분해서 객실을 운영하긴 해도 당일 탑승 인원이 많으면 간혹 남녀가 같은 객실에 배정받으실 수 있죠. 또한 객실 내 침대도 티켓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층 침대를 쓸 수 없는 분들께 2층 침대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객실 및 침대는 탑승 당일 순차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행이 같은 객실을 쓰고 싶으시거나 남성 전용 또는 여성 전용 객실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탑승 당일 조금 일찍 가셔서 발권하실 때 요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또한 로열 스위트를 제외하곤 헤어드라이어가 없으니 필요하시면 챙겨 오셔야 하고요. 4인실부터는 수건이 2장이니 여분의 수건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슬리퍼가 없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호텔 같은 데 가셔서 안 쓰고 챙겨온 슬리퍼 갖고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배가 공해상까지 나가면 통신사에 따라 핸드폰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크루즈에서는 별도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울릉 크루즈는 차량을 선적할 수도 있는데요. 별도 요금을 지불하셔야 하고 선적할 수 있는 차량 수에 제한이 있으니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울릉 크루즈 뉴 시다오 퍼로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크루즈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감을 갖고 보셨다면 실망하셨을 거고, 이전에 울릉도까지 멀미하며 가셨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와, 저 정도면 진짜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쾌속선과 크루즈 둘 다 경험했고, 쾌속선 타고도 멀미 한 번 안 한 여행 체질이지만 확실히 울릉 크루즈가 여행자 입장에선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려도 누워서 가는 게 정말 편했고, 특히 입도할 때에는 밤에 이동해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생각보다 화장실도 깔끔하고 수압도 세서 새벽부터 말끔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영상에서 언급한 아쉬운 점들도 있긴 하지만 아름다운 울릉도와 독도를 보기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 관광객의 입장을 떠나 울릉도민 입장에서는 차량도 실을 수 있고 겨울철에도 취소가 잦지 않은 대형 크루즈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생활에 어마어마한 편익과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없는 것보단 무조건 크루즈가 있는 게 나은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오늘 소개한 울릉 크루즈를 더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그리고 울릉도에 가면 뭘 먹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울릉도 여행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